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이 코로나19 변종이 영국에서 일단은 나왔다는 소식에 일단 어제 유럽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전개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1080원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반등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환율이 왜 반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환율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동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3원 상승을 한 1102.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위안화 강세 반영하면서 1097.7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하였는데요. 일단 달러가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특히나 어제는 결제 수요가 장 후반에 집중이 되면서 1104원까지 고점을 높이고 1102.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잦아들긴 했지만 강력한 순매수로 전환되지는 않는 시장이고요. 오른쪽 표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투자 흐름이 짧은 쪽, 통한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밤사이 시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변종 우려에 달러 지수가 장중에 91까지 급등을 했다가 일단 어제 90.1에 마감을 했습니다. 0.2% 정도 전 금요일 대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12% 상승, 나스닥은 0.1%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부양책 기대가 있기 때문에 증시는 지지력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변종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영국 당국이 전염력이 더 강한 변종이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고, 런던 등의 그 긴급 봉쇄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캐나다를 비롯해서 영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을 긴급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는 또 한편으로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EU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 최고 책임자가 이미 승인된 백신들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시장의 우려를 낮췄고요. 미국의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는 합의는 됐는데 아직 통과가 됐다는 뉴스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미국 지표는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유럽 지표는 괜찮은데 어제도 그런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11월 시카고 전미활동지수는 0.27로 하락해서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유로존의 12월 소비자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전히 낮습니다. 마이너스 13.9를 기록하긴 했는데 예상보다 큰 복 반등을 하면서 일단은 최근의 흐름들을, 미국은 별로 안 좋고 지표들이 유로존은 좋은 상황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어제 달러는 상승을 하긴 했는데 상승폭을 상당히 되돌렸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 주식이 부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에서 변종이 발생됐기 때문에 유럽 쪽에 주식이 부진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달러원 환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달러원이 이제 1080원 선에 지지선이 있었습니다. 18년도 미중 무역 긴장 시작되기 이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1080원 선이 이제 지지선이었는데요. 일단 그 달러 환율은 그 1080원 거기까지 거의 하락을 한 이후에 계속 좀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좀 신기한 것이 왼쪽 차트 보시면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90을 하회하면서 2년 반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약한데 달러 환율은 1080원에 저점을 찍고 1100원까지 올라오는 이 환율의 상승이 왜일까? 일단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배경은 위안화 환율이 6.5 위안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강세가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빨간 선이 왼쪽 차트 보시면 위안화 환율이고요. 파란 선이 달러 지수 차트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일단은 6.5 위안 부근에서 더 하락하지 않고 강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달러 환율과 마찬가지로 12월 7일이 거의 저점을 찍고 달러 위안 환율은 반등 시도를 나타내고 있고,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이제 급격하게 더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추가 강세가 제한되고 있는 점, 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가 낮아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 진한 남색선이 외국인의 주식 매수 트렌드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11월, 그러니까 차트 진한 남색선 보시면 11월 초부터 이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다가 12월 들어서면서 오히려 순매도로 전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달러 환율의 반등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 1000명대가 계속 일단은 10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봉쇄가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데 3단계로 상향될 경우에 우리 GDP에 상당히 훼손이 있을 것으로 이제 해외 IB들도 그렇고 국내 기관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코로나 확산이 이제 우리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낳고 있고요. 또 그 때문인지 CGS 프리미엄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CG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에 뭔가 신용 리스크가 있다라고 시장이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CTS 프리미엄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11월 말 이후에 CT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 일단 우리 코로나 확산 우려 이런 것들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연말을 맞아서 외화자금 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단에 있는 것이 유로 스왑 베이시스인데요. 이게 하락할수록 베이시스가 확대되고 그러니까 외화 자금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비용이 비싸진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3월 같은 그런 급격한 확대는 아니지만은 연말 들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는 강세를 보였죠. 근데 우리는 워낙 신흥 시장이다 보니까 위쪽은 이제 달러원 스왑 포인트인데요. 스왑 포인트가 12월 이후에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12월 초에 플러스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마이너스 1점, 중간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외화자금 시장,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외화자금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비용이 비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이제 외환시장은 또 하나를 더 하자면, 일단 1080원에 대한 일단은 지지력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 속에서 어제도 이제 결제 수요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제 수요라던가 쇼커버링이라던가 이런 흐름들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의 외환시장은 순환매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약달러라는 그런 기본 그런 프레임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주 강하게 약달러로 가기에는 일단은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앞에 당면에 있기 때문에 아주 한 통화를 강하게 그러니까 통화를 강하게 강세로 일단 밀어보기에는 굉장히 좀 여건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 9월 초까지만 해도 유로 강세를 밀다가 9월 이후에는 위안화 강세를 밀다가 신흥 통화를 밀다가 특히 이제 이후에는 10월 이후에는 원화 강세를 밀다가 이제 원화는 1,080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대부분 이제 강세를 많이 반영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원화 강세 베팅은 일단은 중지하고,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제 유로나 주요 통화 쪽으로 시선이 이동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미국은 지표가 둔화되고 유럽 지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개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유로 강세에 베팅을 했었는데 일단 이번 이제 변종 출현이 일단 유로 강세를 얼마나 이제 제약을 할지. 어제 사실 빠지긴 했는데 계속 또 저가 매수도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외환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러원 환율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연말까지는 이제 코로나 우리 제약산에 대한 우려, 변종에 대한 우려, 또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연말 장세는 항상 이제 변동성이 있거든요. 증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달러원 환율의 지지력을 제공을 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그 일간 차트입니다. 60일 이평선이 1122.7원에 위치해 있고 14년 저점과 이후 고점에 61.8% 조정 레벨이 1116원, 17원 이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선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환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099원에서 1105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환율이 올라오면 수급적인, 그러니까 그 수출업체들의 매물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레벨이 꽤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선박수주, 조선업체들의 선박수주 뉴스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이 4천억 원 정도, 현대사무중공업이 4,500억 원 가량의 선박수주 뉴스를 공시를 했습니다. 또 20일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면서 수출도 비교적 견조하고 선박수주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 레벨이 올라가면 업체들의 매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05원 선에서는 저항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증시 외국인의 흐름이 어떠한지, 또 상단에서 내고 물량이 출현할지 좀 주목하시면서 1100원대 초중반에 증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케이 체크 메이드님이 골드 전망. 사실 저는 원자재 전문가는 아니라서, 일단은, 사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이 피크인 거는 올해였다. 돈이 풀리고, 코로나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일단은 있었다는 점에서 올해가 피크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점점 돈은 어쨌든 계속 풀긴 할 거니까 금이 계속 급락 계속 추락할 거다라고 하긴 어렵겠지만은 모멘텀은 약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단기 금리가 계속 만약에 이제 올라오면 추가적으로 저점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금 부양책과 돈을 푸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강한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혜찬님이 내년 1월 조지아주 상원선거 결과 블루웨이브 된다면 환율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일단은 증시가 워낙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 플러스 블루웨이브가 아닌 부분을 긍정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정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주가 조정이라면 환율은 상승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예, 우성김님이 러시아 환율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러시아는 바이든 당선 어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요새 트렌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이든 당선 확정에 러시아가 좀 부정적이고요. 만약에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변종 나온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어저께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딥 러닝님이 밑 좀 올려주십시오. 안 보입니다. 예. 금리가 오르면 왜 통화가 절상되는 건가요? 어차피 환해지하면 수익률은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환리스크를 열고 투자를 하는 건가요? 이런 투자 주체는 누구이고 투자 자금의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근데 채권 투자의 경우는 선진국 채권 투자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굵직한 기관들이 많이 하는데 대부분 환해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왜 통화가 강세로 가느냐? 일단은 금리가 오르는 이유 자체가 그 나라의 물론 이제 경기가 좋고 그래서 금리를 올릴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일단은
통화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통화가 절상된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나라 통화가 덜 풀린다. 그 나라 통화가 일단은 뭔가 희소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강세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환을 오픈하고, 사실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나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을 오픈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통화를, 그러니까 그 채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통화를 보유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을 오픈하고 투자하는 그런 주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가 강세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금리에 덜 민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펀더멘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글로벌 펀더멘털이 중요하고, 글로벌 펀더멘털이 좋아서 수출이 많이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금리가 별로 상관이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상관관계가 좀 높아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통화별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데, 일단은 선진 통화들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류창원 세무사와 부동산 세금들님이 유로, 호주 등에 비해 캐나다 달러가 더 강하게 빠지고 반등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원유에도 그 원자재 통화거든요. 그 원유 많이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캐나다 달러 전망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목요일날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의 이슈 페이퍼를 쓰는 그런, 아니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라도 꼭 캐나다 달러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수님이 달러 강세로 바뀌었는데요. 계속 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연말은 일단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약달러 흐름이 일단은 정상으로 복귀가 언젠가는 된다라는 그 테마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중간에 뭐 백신이 효능이 뭐 생각보다 별로 없다, 변종이 발생했는데 변종의 효과가 없다, 뭐 요런 계속 뭐 불협감들이 계속 나오긴 할 건데, 일단은 약달러 트렌드는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일단 너무 또 달러 지수도 그렇고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또 봤던 재밌는 이제 그 글 중에 백신 스마일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달러 스마일이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면 달러가 강세로 가고 금리가 막 혼자 오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면 그래도 달러는 오른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경기도 나쁘기 때문에. 이게 달러 스마일인데, 백신 스마일은 뭐냐면 백신의 효능이 일단 효능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로 강세로 갈 수가 있고 증시는 빠질 건데, 백신의 효능이 너무 좋다. 그래서 너무 빨리 복귀된다. 그래서 금리도 생각보다 빨리 올려야 된다. 그러면 달러 강세로 갈 수가 있고 증시도 부정적일 수 있다. 이게 뭐 그 백신 스마일이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글도 봤었는데, 정김님이 캐나다 달러 예측해 주셨던 걸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예, 오케이. 예. 제우스 김님이 지난밤 달러는 고점이 1110원도 넘어섰는데요. 이유는 무엇이고 오늘 국내 시장도 그렇게 나타날까요? 어제 일단은 변종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백신이 우리가 사실 백신 트레이드로 거의 한 가을부터 왔잖아요. 근데 백신이 이제 필요가 효과가 없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또 절망적이기 때문에 달러 지수도 90일로 오르고 달러원도 111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미국에서 다시 과거에도 어떠한 백신이 대부분의 변종에 효과가 있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시장이 안도를 했고 되돌림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연말장은 항상 변동성이 높습니다. 물론 백신이 핑계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진짜 이제 앞으로 이제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될지, 어느 나라에서 백신이 보급이 빨리 될지, 요 이슈가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연말장은 일단은 계속 변동성이 높다. 백신은 핑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WS님이 달러 강세가 비트코인의 인기로 감소될 수 있습니까? 달러의 그 인기가 아니라 요새는 이제 다른 자산들, 그러니까 사실 워낙 유동성은 많이 풀리는데
사실 지금 막 더 가기는 금도 그렇고 뭐 주식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뭔가 다 이제 이유가 있어야 오르는 자산을 태우기는 좀 그렇고요. 비트코인은 사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물론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ETF도 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 일단은 다시 뭐 테마가 있긴 한데 일단은 다 뭔가 더 하기 애매하니 하다 보니 돈은 많이 풀리고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것 같은데 뭐 달러와의 지위를 비트코인이 훼손시킨다.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앙은행들이 만약에 외환보유액안에 뭐 지금 달러가 제일 많고 유로 많고 뭐 위안화 한 쬐끔 2% 정도 있고 뭐 금도 일단 일부 있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때문에 달러 인기가 치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아직 그렇게 되려면 먼 길인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은 유동성 테마 비트코인의 이 강세는 비트코인 유동성에다가 뭐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관심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캐나다 달러 전망 제가 만약에 이번 주에 못하면 꼭 연초라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 받고요. 일단 코로나가 너무나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단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